건강한 TV 토크닥터 토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세상에 갑자기 빠르게 도는 어지럼증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할까요? 그런데 이 어지럼증 수십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원인 감별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어지럼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건강맨 이원구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맨 이원구와 함께 건강한 정보, 흥미진진한 퀴즈와 함께 하시죠. 네, 그리고 오늘 질환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주실 신경과 전문의 서진영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저는 이 배고프거나 긴장될 때 잠깐의 현기증은 경험은 해봤는데 사실 어지럼증을 크게 느껴본 적은 없거든요. 이 어지럼증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어지럼증은 그 두통과 함께 신경과에 오시는 환자들이 가장 흔하게 호소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어지럼증은 실제 인구의 10명 중에 1명이 지금도 이렇게 경험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흔하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환자들은 이제 병원에 오시면은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술도 안 먹었는데 이상하게 걸어가면 몸이 휘청거리는 균형장애를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금방 쓰러질 것처럼 이렇게 아찔한 이런 느낌들을 그냥 다 뭉뚱그려서 어지럽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어지럼증도 증상이 다양한 만큼 또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원인 질환도 이렇게 다양한 편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개 이제 어지럽다고 하면은 이제 보통 생각하시는 것들이 과로라든지 수면 부족, 또 영양결핍, 빈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물론 이런 원인들도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정도가 이제 경미한 편이거나 또는 이제 일시적인 경우가 많아서 실제 병원까지 가게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제 심한 어지럼증이 생겨서 병원에 올 정도다 이제 이렇다면은 대부분의 원인들은 이제 속귀에 있거나 또는 뇌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귀요? 귀 안쪽에 문제가 생기면 어지럼증이 생긴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귀라고 하면은 이렇게 겉에 보이는 귓바퀴나 고막 이런 부분들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 이제 어지럼증과 관련된 귀의 부위는 고막보다 훨씬 안쪽에 있는 내이에 위치합니다. 뼈로 된 속이 빈 동그란 방에 또 마찬가지로 이제 속이 비어 있는 고리 3개가 달려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세방고리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구조들은 이제 귀 안에 있지만 소리와는 무관하게 내 몸이 어떻게 기울어지는지 또 어떻게 회전하는지를 감지하는 평형기관의 센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 귀하고 관련된 증상 하나 생각났어요. 지인분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시다 한번 쓰러지신 적도 있거든요. 선생님, 이석증이라고 있죠? 아, 예, 건강맨이라 역시 잘 아시는군요. 이제 이석증은 중년 이후가 되면은 이제 퇴행성 변화 때문에 이제 뇌에 있는 뼈들이 이렇게 퇴행성으로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뇌의 벽에 이제 부스러진 조각들을 이석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이석들이 세방고리관 내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이제 고리 내에서 굴러다니면서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병을 이석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석증은 실제 이제 신경과 외래의 어지럼증으로 오시는 환자들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흔한 병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석증 말고 다른 질환들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대표적인 질환으로 전정신경염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뇌에서 내 머리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감지를 하면은 전정신경이라는 신경을 통해서 이러한 정보를 뇌로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이제 바이러스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전정신경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정상인 쪽에서는 평소대로 정보가 올라가는데 염증이 생긴 쪽에서는 이런 정보가 올라가는 게 약해지기 때문에 이 시소의 균형이 이렇게 틀어지면서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어지럼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귀에서 오는 또 대표적인 어지럼증으로 메니에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요. 아까 이제 달팽이관도 그렇고 세방고리관도 그렇고 내부가 이제 텅 비어 있는 뼈로 된 그런 이제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는 내 림프액이라고 하는 이제 맑은 액체가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메니에르가 왜 생기는지 원인은 아직은 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수주나 이제 수개월에 한 번씩 이 내부의 물의 압력이 이제 높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어지럼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제 갑자기 한쪽 귀가 안 들린다든지 또 웅웅웅 하는 이제 아주 낮은 톤의 그런 이명이 들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뭐 샤워할 때 물 들어가면 좀 귀가 먹먹해지지 네. 않습니까? 이제 이러한 느낌이 이제 이충만감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러한 이제 증상들이 동반되는 병이 이제 메니에르병입니다. 야,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귀에서 발생하는 어지러움증하고 관련된 질환이 굉장히 많네요. 네. 자, 그러면 관련된 증상도 알아봤으니까 첫 번째 퀴즈 함께 풀어볼까요? 함께 보시죠. 야, 이 열기 느껴지십니까? 오늘 신나게 달리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함께 OX 퀴즈도 풀고 신나는 스피닝의 세계로 빠져보시죠. 함께 달려볼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에서 발생하는 어지러움증은 잘 회복되는 편이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주세요. 이동해주세요. 달려주세요. 네, 그렇게요. O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네, 왜 O를 선택하셨죠? 저는 귀 어지러운 게 네. 코끼리 코 돌고 나서도 바로 회복이 되는 것처럼 네. 빨리 회복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피닝은 얼마나 하셨어요? 스피닝 3개월 했습니다. 3개월이요? 네. 아, 그러면 누구보다도 지금 변화를 잘 느끼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자, 스피닝의 장점 3가지. 칼로리 소모가 많고 네. 무릎에 안 다치면서 네.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신나고. 네, 신나고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X를 선택하신 이유는요? 귀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네. 병원을 가야 되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해가지고 네네. 그렇게 생각해서 아, 스피닝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회원 여러분들하고 같이. 네. 스피닝! 귀에서 발생한 어지럼증은 잘 회복되는 편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선생님, 정답은요? 예, 오입니다. 그 귀에서 발생한 어지럼증은 뭐 초반에는 아주 뭐 생활을 못할 정도로 심하게 어지럽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뭐 영구적인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이제 며칠에서 또 몇 주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 후유증 없이 잘 낫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 동안 실제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석증 같은 경우는 사실 치료를 안 해도 그 세방고리관에 빠져있던 그 이석이 머리를 움직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원래 자리로 돌아오기도 하고요. 또 이석이 또 내부에서 또 부스러지도 녹기도 하기 때문에 대부분 한 2주 이내에 80%는 자연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마다 이게 얼마나 걸릴지가 다 다르고 예측이 좀 불가능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이석증이 완전히 해결이 될 때까지 또 어지럼증 때문에 환자가 느끼는 고통이랄지 또 뭐 직장 생활을 비롯해서 이제 일상 생활을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자연 회복을 기다리시기보다는 조기에 병원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선생님, 아까 들어보니까 메니에르? 네. 되게 생소한데요. 자꾸 네. 축구 선수 네이마르가 자꾸 생각나는데 메니에르 이런 생소한 이 병은 치료를 네. 어떻게 하나요? 그 메니에르병은 그 뇌에 있는 물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오는 병이기 때문에 치료는 이제 이뇨제라는 약을 써서 그 뇌의 물의 압력을 낮추는 것이 치료의 근간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보조적으로 뭐 귀로 가는 혈류를 좋게 하는 그런 뭐 혈류 개선제도 같이 처방하는 편입니다. 네, 건강한 TV 톡닥터 토닥. 오늘은 어지럼증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OX 퀴즈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 어지러움증은 추워지면 더 심해진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주세요. 달려! 네, 그럼 O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우리 강사님! 네, 강사님 만나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O를 선택하신 이유는요? 수업을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다 보니까 아, 그렇죠. 아무래도. 네, 저희는 이제 큰 소리를 하다 보니까 네네. 가끔씩 이명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귀 아프신 분들도 있고 네네. 소리 조절을 해서 좀 없애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귀 아픈 것이 스트레칭이 덜 되거나 좀 추우면 훨씬 더 있는 것 하더라고요.
따뜻한 날씨보다 추운 날씨 추운 훨씬. 날씨, 네. 아까 옆에서 보니까 정말 무슨 교주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가끔씩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신들린 것 같은 여기 막 교도님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 한번 그 수업하실 때처럼 한번 한 말씀 아까 막 구령도 막 듣고 하시던데 한번 네 준비 자 박수 하나 둘셋넷 네, 자 그럼 이 분위기 그대로 X를 선택하신 분들 네 여기 X를 선택하신 이유는요? 아무래도 날씨가 더우니까 공기 답답하고 네. 숨 막히니까 어지럼증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아 어떤 그 날씨의 뜨거움으로 인해서 호흡 곤란 때문에 네, 맞습니다. 어지럼증을 네, 유발할 네.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스피닝 하고 나서 뭐 체중 감량이라든가 건강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나요? 저 근육 보시면 제대로 한번 보여주시죠 근육. 스피닝을 하면은 네. 허벅지가 짱짱해지고요. 밑태가 예뻐집니다. 실지만 뒤태를 한번. 네 앞으로도 열심히 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어지럼증은 겨울에 더 많이 나타난다. 정답은요? 예, 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에는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추위에 노출이 되면은 우리 몸의 혈관이 수축할 수가 있어서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어지럼증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지럼증의 원인 중에 이제 제일 흔한 이석증도 과거에는 그냥 연중 뭐 비슷하게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나오는 연구들에서는 이석증마저도 겨울철에 훨씬 늘어난다는 보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겨울철이 되면은 일조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 햇빛을 받았을 때 우리 몸의 피부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D의 합성이 저하가 될 수가 있고 이제 이로 인해서 2차적으로 뼈가 약해져서 이석이 잘 부스러지는 상태가 된다라고 이렇게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지럼증의 증상을 보이면 이렇다. 또는 뇌혈관 질환으로 생기는 어지럼증 증상은 이렇다. 뭐 이런 걸 정확하게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 원인 질환별로 좀 증상도 차이가 납니다. 되게 이제 속귀에서 나타나는 어지럼증은 회전성 어지럼증으로 이렇게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어지럼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뇌혈관 질환으로 오는 어지럼증은 주로 균형장애 형태로 걸어갈 때 몸이 비틀거린다든지 한쪽으로 쏠린다든지 하는 이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제 어지러우면서 동시에 뭐 말이 어둔해진다든지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든지 또 이제 물건이 이렇게 초점이 안 맞고 두 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 또 시야의 한쪽이 갑자기 이렇게 안 보이는 이제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귀 문제보다는 뇌졸중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반대로 실제 이제 뇌졸중에 의한 어지럼증의 환자의 20%에서는 다른 동반 증상이 없이 그냥 순수한 어지럼증으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이상이 없다고 해서 뭐 머리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까 이 어지럼증이 잠깐 휴식을 취한다고 해서 바로 좋아지고 이런 증상들은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운전을 한다든지 네. 길을 걷다가 어지럼증이 생기면 더 위험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네. 그러니까 전에 이제 뭐 이석증을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빙빙 도는 어지럼증이 너무 이제 공포스럽기 때문에 뭐 이러다 죽는 거는 아닌지 또 이제 회복이 된 이후에도 다음번에 또 이게 오면 어떨지 이제 되게 좀 공포 속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이제 실제 이석증은 이제 그 구조상 이렇게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보다는 누워 있을 때 세방고리관 쪽으로 이석이 빠져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낮에 일상생활 중에 갑자기 이석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밤에 주무실 때 이석증이 발생을 해서 아침에 눈 뜰 때 처음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제 이석증은 사실 아무리 심하게 어지럽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일시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다 회복되는 병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 뇌졸중으로 인한 어지러움은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예, 그 뇌졸중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뇌출혈보다는 뇌경색이 대부분인데요. 그 뇌경색의 치료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다른 조직하고 다르게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다시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을 느끼고 뭐 바로 병원에 가서 적절하게 진단이 이루어지면은 뭐 약물을 통해서 또는 어떤 시술을 통해서 막힌 혈관을 다시 이제 개통해주는 치료를 해볼 수가 있고 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은 뭐 아무런 후유증 없이 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간이 너무 늦어서 이미 뇌세포가 손상이 된 상태로 이렇게 병원에 가시게 되면은 사실 이제 이때는 영구적인 후유증이나 장애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퀴즈 함께 풀어볼까요?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어지러움증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이 발생한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 주세요. 네, 남자가 많다 생각하시면 O, 여자가 많다 생각하시면 X. 그러면 O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인기가 많으신데요. 왜 남자가 더 많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비타민을 안 챙겨 먹어. 그리고 여자들보다. 술을 먹어. 잦은 음주 때문에. 오케이. 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네, 그렇군요. 딱이야. 여기가 분명해. 스피닝에서 막 이렇게 웨이브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웨이브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웨이브가 안 돼. 여기 강사님은 웨이브가 되고 나는 웨이브가 안 돼요. 소리는 돼요. 소리, 그럼 신나는 구령, 소리. 네. 준비됐습니까? 스피닝! 네, 감사합니다. 그럼 X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자가 많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요? 나 어떻게 찾을게. 지금 어지러우신 거 아니죠? 네.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네. 여자는 이제 생리통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이어트나 이런 것 때문에 영양분 섭취가 좀 현재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남성에 비해서. 네네네. 네, 그러면 혹시 주위에서 네. 어지러움증을 유발하는 남자분이나 여자분이 혹시 계신가요? 예, 옆에서 인터뷰하시는 분이 제일 어지럽답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지럼증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정답은요? 예, X입니다. 그 어지럼증의 원인이 되는 질환별로 남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지럼증의 원인으로 제일 흔한 이석증만 봐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2배 흔하다고 되어 있고요. 또 젊은 여성에서 이렇게 막 주기 저리고 머리가 아프면서 막 토하는 이런 편두통 환자들도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편두통도 이제 여성이 2배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니에르병은 뭐 남녀가 거의 비슷한데 여성이 약간 많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뇌졸중에 의한 어지럼증은 사실 뭐 남녀가 거의 비슷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귀 쪽의 원인 때문에 오는 어지럼증이 훨씬 많고 이런 귀에서 오는 어지럼증의 대부분이 여성이 훨씬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여성에서 흔한 게 맞습니다. 네, 건강한 TV 토크닥터 토다. 오늘은 어지럼증을 주제로 신경과 서진영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공식 질문 3가지 드려야겠죠. 먼저 첫 번째, 이 치료 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뭐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다른 질환들도 뭐 재발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이게 어지럼증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무조건 재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병은 이제 메니에르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니에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환자가 오면은 그 3가지를 꼭 조심해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편인데요. 첫째는 이제 과로하지 말고, 둘째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세 번째는 싱겁게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메니에르병이 얼마나 또 자주 올지는 사람마다 또 다 다르고 또 사실 이게 언제 올지 예측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메니에르 환자들한테 쭉 이렇게 여쭤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로한 상황에서 어지럼증이 잘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로와 스트레스를 줄일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음식을 싱겁게 드셔야 되는 이유는 음식을 짜게 드시다 보면은 염분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의 체액량이 늘어나다 보면은 뇌 안에 물의 압력도 높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싱겁게 저염식 하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공식 질문, 예방법은요? 일단 가장 흔한 이석증 기준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이석증은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으로 뼈가 약해지면서 오는 병이기 때문에 어떤 환자가 뭐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예방을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석증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재발하는 분들은 그 혈액 검사를 해보면은 정상인들에 비해서 비타민 D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거든요. 또 실제로 이제 이런 비타민 D를 보충을 했을 때 재발률이 많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뭐 약이나 뭐 주사를 통해서 이렇게 비타민 보충 요법을 해보시는 것도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뇌졸중에 의한 어지럼증은 사실 뇌졸중이 안 걸리면 어지럼증도 안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같이 이렇게 뇌졸중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는 병들을 약으로 철저히 조절을 하셔야 되고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뇌졸중이 있었던 환자들은 뭐 그렇지 않았던 분들에 비해서 재발 확률이 확실히 더 높아지기 때문에 평소에 이렇게 몸에서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이런 약물들도 꾸준히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 번째 공식 질문, 좋은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이제 뇌졸중 예방에서는 이제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에 못지않게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뭐 담배는 100회 무익하기 때문에 무조건 끊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술은 뭐 하루에 한두 잔까지는 괜찮을 수 있지만 또 그 이상 넘어가면 또 분명히 뇌졸중의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에 이제 음주도 적절한 정도로만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체중을 또 적절하게 유지를 하고 또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석증은 아까 이제 누워 있을 때 주로 이제 이석이 잘 빠져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연구에서도 하루 중에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이 긴 분들한테 이석증이 잘 생긴다는 또 보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인 환자들도 기운 없고 하시다고 해서 이렇게 너무 침대에만 계시지 마시고 좀 규칙적으로 햇빛을 보고 이렇게 운동하시는 것도 이석증의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적절한 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됐고요. 원구 씨 오늘 이렇게 어지럼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네. 저도 처음에는 뭐 공복에서 오는 어지럼증 뭐 그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배고파서 지금 좀 어지러워요. 자, 그런데 혈관하고도 어지럼증이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역시나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적절한 운동이 좋은 예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건강맨다운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쌤, 오늘 마지막으로 질환과 관련해서 토닥 시청자들께 당부 말씀해 주시죠. 어지럼증이 심하냐 약하냐고 그 어지럼증의 원인이 되는 그런 질환이 이제 중환병인지 경환병인지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막 세상에 빙빙 도는 아주 심한 어지럼증이라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뭐 예후가 양호한 이석증인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그냥 몸이 살짝 균형이 안 잡힐 뿐이었는데 막상 원인이 어떤 뭐 생명을 위협하는 뇌졸중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느닷없이 갑자기 어지럼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혼자 이렇게 판단으로 병을 섣불리 짐작하지 마시고 꼭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건강한 TV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신경과 전문의 서준영 선생님과 함께 어지럼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토닥은 여러분의 건강의 플러스 또 행복의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